이거 잘 봐봐요. 단면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콘크리트 단면이 있고 철근이 여기 들어가 있어. 전체적인 단면을 우리가 전체적인 단면, 그로스 단면이니까 HG라고 해도 되겠지. 그 안에 이 중에서 이 철근 AS를 뺀 나머지를 AC, 콘크리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요 부재를 축방향력,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인장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압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L이었었는데, 지금 축방향 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축방향 인장력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날 거 아니야? 그 늘어난 길이를 델타라고 하면, 그치? L, 델타,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단면적 AC, 그 다음에 철근의 단면적 AS. 콘크리트는 축방향 변형률말을 일으키며 그 변형률은 단면 전체에 대해서 균등함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왜 가정을 해야 돼? 이게 만약에 장기고동이 있다면, 건조수축 그런 게 있다면 단면이 이 위로 해가 이렇게 떴다가 졌다가 하고 이 단면의 아랫부분은 직접 접하지 않지.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면과 위에 있는 면은 대기와 만나는 그 정도가 다르지. 그러면 수축의 정도도 달라. 그러면 모든 단면에 대해서 얘가 일정하게 움직인다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료학이나 구조학이나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한 이 답은 맞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도 그것은 approximation일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거를 할 때 이런 가정을 꼭 쓰고 가야 돼. 내가 만약에 이 가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물어봤을 거야. 틀림없이 수축이 모든 면에 일정하게 균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모든 단면에 그 변형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지. 그지? 그러나 그 변형의 크기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조부재의 스케일에 비해서 매우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축방향이라는 액션, 축방향력이라는 액션, 그것이 인장이 됐고 압축이 될 수도 있는 이 인장에 따라 발생하는, 그러니까 associate 되는 디포메이션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액션에. 액션과 그 액션 때문에 생기는 건 뭐야? 축방향의 변형률이잖아. 액션과 그거에 맞는 디포메이션 간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 거동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거동을 예상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작용하고 있는 액션과 그 액션에 따른 디포메이션 사이의 관계의 이력서를 작성해봐,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리스판스를 예측하라라는 거 또는 거동을 예측하라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액션이 축방향력이고 그거에 걸맞는 디포메이션은 축방향 변형률이 되는데 응용을 하면 되잖아. 그 다음 챕터에서는 액션이 휘 모멘트로 바뀌어. 그러면 휘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면 그거에 걸맞는 디포메이션은 처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률이잖아. 그 다음은 모멘트와 공률의 관계로 바뀌고 나중에 액션이 비틀림이면 비틀림각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액션이라고 하는 비틀림과 그 비틀림 세타와의 관계, 요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게 거동을 예측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축방향력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얘가 휘으로도 응용이 되고 전단으로도 응용이 되고 비틀림으로도 응용이 된다는 거지. 결국은 어떤 부재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여기에 어떤 액션이 작용하면 그 액션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변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둘 사이의 관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진도가 나가면 될 것 같아. 내가 요 부재의 요 부재의 거동에 대해 축방력에 대한 거동을 예측해보라고 얘기하면 인장을 받을 때, 압축을 받을 때 그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쭉 추적을 해가보면 압축력이 이 정도 될 때 얘 깨지네. 인장력이 이 정도 될 때 얘 균열이 생기네. 그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태어나서
균열이 발생하고 파괴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그 모습을 그림 하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잖아. 그거를 거동을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풀어야 되느냐 하는 거지. 문제가 뭐야? 한 글자도 잊어먹지 말고 읽으라 그랬어. 아래 그림의 기둥에서 철근의 탄성계수가 콘크리트의 10배라면 얼마만큼의 하중 비율이 콘크리트에 의해서 지지될 것인가? 콘크리트의 단면적, 철근의 단면적,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철근의 탄성계수는 요 기호로 그대로 나타나요. 여기서 P라고 하는 하중이 작용하면 T라고 하는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가 압축력을 받을 거잖아. 그때 얼마만큼 철근이 견디고 얼마만큼 콘크리트가 견디느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이런 문제를 풀 거면 똑같은데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기를 덕지덕지 뭐 어렵게 붙여놓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거든. 그렇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얘가 P라는 하중을 받잖아. P라는 하중을 딱 받으면 이렇게 압축력이 생겨서 얘 변형이 일어나겠지. 응? 변형이 일어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과 이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응력이 생겨. 응력이 생긴다는 것은 변형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4개의 미지수가 생겨. P라고 하는 하중이 작용하면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 콘크리트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변형률, 콘크리트에 작용하고 있는 변형률. 우리는 이거를 쉽게 응력 F를 쓰면 콘크리트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 FC라고 해.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 FS라고 하자고. 콘크리트에 작용하고 있는 변형률 엡실론 C라고 해. 아래첨자 C. 그 다음에 철근에 작용하고 있는 변형률을 엡실론 아래첨자 S라고 해. 그럼 4개의 미지수가 나왔어. FC, FS, 엡실론 C, 엡실론 S. 4개의 미지수를 풀려면 몇 개의 식이 필요하니? 우리는 미지수가 4개니까 4개의 식을 어디선가 가져와야지. 그때 잠깐 고민하는 거야. 4개의 미지수면 저게 다 풀리는데 4개의 미지수를 풀려면 내가 4개의 식이 필요한데 그 식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됐을까?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1. 적합조건식, 2. 평행조건식이 먼저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필요한 식이 몇 개인데 그 식을 어디에서 갖고 오냐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고 그거를 적합조건식, 평행방식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적합조건식, 평행조건식을 꼭 써야 된다고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고 편의상 이거를 그렇게 3개의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거의 암산으로도 풀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엡실론 C는 엡실론 S와 같다. P는 FC, AC 플러스 FS, AS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FC와 엡실론 C와의 관계식은 포물선 관계식. FS와 엡실론 S는 바일리니어. 즉 2개의 식으로 우리는 보통 가정을 해요. 왜 2개의 식으로 가정을 해?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항곡점, 하항곡점이 있고 여기에서 변형률 변화로 이만큼이 생기지만 요만큼은 무시하고 그냥 바일리니어로 가정하면 우리 측 재료 쪽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이잖아.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고마운 거잖아. 그렇게 해서 바일리니어, 완전 탄소성, 그러니까 완전 탄성, 완전 소성, 바일리니어, perfectly elastic and perfectly plastic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4개의 미지수를 내가 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제는 이런 거를 풀 줄 아니까 이거는 이제 적합조건식이라는 조건, 평행조건식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응력변형률 사이의 관계식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게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정적 구조이기 때문에 적합조건식을 이용하고 평행조건식을 이용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 이런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적합조건식이 뭐였더라, 평행조건식이 뭐였더라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뭘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개의 미지수, 무슨 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끌어와야 맞는다는 거지. 앞뒤가 바뀌면 안 되지. 이 개념을 생각하기도 전에 적합조건식은 어디에서 와야지? 평행조건식은 어디서 끌고 와야지? 그게 아니야. 내가 왜 그 식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갖다가 솔직히 적합조건식, 평행조건식 그 이름을 몰라도 그 식은 갖다 쓸 수 있잖아. 그게 먼저라는 거지.
그런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틀릴 일이 없지.